안녕하십니까? 체형 측정 분석 및 아사나 개별지도법 제7강 바른 체형 운동법 3 고관절, 골반, 요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관절과 골반에서 우리는 골반의 변형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봅니다.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그리고 측방경사, 회전,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데요. 그 골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후방경사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균형은 여기 치골결절과 전상장골극이 수직선상에 있으면 골반 전후균형이라고 보고, 전상장골극이 앞으로 기울어 있으면 전방경사, 뒤로 기울어 있으면 후방경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균형은 요 전상장골극의 양쪽 높이 차이, 즉 한쪽이 올라가 있으면 아니면 한쪽이 내려가 있게 되죠. 반대쪽은 이 높이 차이를 골반 측방경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상장골극 IS의 양쪽 높이 차이가 골반 측방경사를 결정짓고, 치골과 그리고 ASIS의 수직선상의 위치가 골반 전후방경사를 결정짓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자, 골반 전후방경사와 요추과신전 일자허리에 대한 사진들을 모아 놨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밀리면서 엉덩이가 커져 있죠. 똑같지요. 예. 우리가 이런 엉덩이를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골반 전방경사 체형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커진 게 아니라 허리가 앞으로 밀려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상체가 과도하게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커졌다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 엉덩이가 커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요 상체가 뒤로 기울어 있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스웨이백이라고 합니다. 일자허리, 골반 후방경사의 예시 사진들입니다. 엉덩이가 없어요.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골반 후방경사는. 그러면서 허리에 굴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허리라고 하죠. 이 문제 또한 상당한 그 불편을 허리에 아니면 골반에서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도하게 허리가 앞으로 밀려있던, 그러면서 지나친 스웨이백이 되어 있던 체형에서 한두 달 운동했을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골반 후방경사라서 엉덩이도 없고 상체도 뒤로 밀려있던 체형에서 엉덩이도 조금 만들어지고 몸이 바로 서게 되는 이런 변형.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운동하면. 고관절 굴곡 구축이라고 합니다. 골반 전방경사지요. 고관절 굴곡근 구축은 전면에서 고관절 굴곡근인 장요근, 대퇴근막장근, 대퇴직근과 내전근인 치골근, 후면에서 요추구리근과 다혈근 등이 구축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이 근육들 중에서 어떤 근육들이 더 짧아졌는지에 따라서 요추의 과신전 혹은 과굴곡과 결합되어 발현되게 됩니다.
요추의 과굴곡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꼬부랑 할머니 자세가 되는데 장요근이 기시 부위에서 상부 섬유들이 과도한 단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요추 과신전과 결합된 고관절 굴곡 구축은 장요근 기시 부위의 하부 섬유 단축으로 상부 섬유의 장축 혹은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관절 신전 구축을 우리는 골반 후반경사라고 합니다. 고관절 신전근 구축은 고관절의 과신전과 일자 요추가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즉 주요 고관절 신전근인 대둔근의 단축 혹은 구축, 하복부 하복근이 즉 하부 복직근의 단축 혹은 구축의 연합작용입니다. 골반의 전후 균형은 치골과 전상장골격이 수직선상에 위치할 때 유지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관절 신전근이 구축해서 치골은 전방으로 전상장골격은 후방으로 밀리면서 골반 후방경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골반 전방경사 개선 운동은 일단 짧아진 장요근을 늘려놔야 됩니다. 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이용해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으로 뻗고 한쪽 무릎을 펴서 뒤로 뻗어주면서 고관절 굴곡근 즉 장요근을 늘려주고자 하는 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밀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또 허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안으로 당겨 조여서 허리가 앞으로 밀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늘려지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하복근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를 안으로 당겨 조여서 허리가 바닥으로 강하게 눌려져야 하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엉덩이를 살짝 들면 하복근에 더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너무 밑으로 처져서 엉덩이가 보기 싫을 때, 아름답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영상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엉덩이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힘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허리에 힘을 쓴 상태로 엉덩이에 같이 힘을 써버리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강화 운동을 할 때는 배를 안으로 당겨 조여서 배꼽을 허리 쪽으로 붙이면서 배가 바닥에서 들리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면 엉덩이만 독자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골반 후방경사 개선 운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후방경사가 되면 장요근은 장축되어 있습니다. 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도 길어져 있습니다. 하복근이 짧아져 있지요. 그리고 엉덩이근이 굉장히 대둔근이 단축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죠. 그 균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늘어나 있는 장요근을 짧게 만드는 운동. 여기서 옆에 프레임을 잡고 섭니다. 그리고 안쪽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내렸다 들었다 하는데 무릎을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앞으로 밀려주지 않으면 복근이 힘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꼭 이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약해진, 길어진 허리 근육을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는 운동이죠. 엎드려 가슴 들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 허리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에 힘을 써줘야 되는데 엉덩이 쪽이나 등 쪽으로 힘이 많이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에 힘을 쓰면 허리에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배를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동영상 보면서 이 부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반의 회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골반 자체에서 회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발목에서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 기울면서 그 회전이 결국 위로 올라가면서 허리의 회전, 등의 회전, 어깨의 회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골반의 회전은 골반 자체에서만 꼭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발목의 균형 회복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양쪽 골반의 시상면상 회전의 차이가 골반의 수평면상 회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골반이 시상면상의 회전, 즉 골반이 전후방 경사는 발에서부터 골반까지 각 관절과 골격에서 신전과 굴곡이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족저, 족배 굴곡근, 경골이 활골 변형 정도, 슬관절의 반장슬, 굴곡 구축, 대퇴골의 활골 변형의 정도가 골반의 전후방 경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관찰하여 평가해야 됩니다. 골반 전후방 경사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입니다. 여기 보면 요 위에 요 부분이 횡격막이죠. 그리고 요 척추, 요 허리뼈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대요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하얀 부분 위에 여기 요방형근이죠. 그리고 요방형근 밑에 골반 앞쪽입니다. 요게 장골근입니다. 결국 대요근이 내려오면서 장골근과 하나가 되어서 만나서 뒤로 획 돌아가면서 대퇴골의 소전자에 가서 정지하게 되고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골반 후방 경사를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대둔근 지금 잘라낸 모양입니다. 중둔근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햄스트링, 내측 햄스트링, 외측 햄스트링, 그리고 요 근육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골반 전후방 경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하나 뒤로 가서 보면요, 이렇게 전면에서 그 위에 덮여 있는 복근입니다. 복근에서 이제 하복근, 치골에서 시작돼서 5번 갈비뼈까지 올라오는 복직근의 이 하부에서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고 전방 경사시키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짧아지면 후방 경사가 되죠. 길어지면 전방 경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요 허리 뒷부분에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흉요근막이고요. 요 안에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골반 전후방 경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우측 경사와 요추 측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는데 이게 다리 길이가 차이 난 게 아니라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O다리이고 X다리 이 차이만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났던 엉덩이가 약해진 요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그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 외전근 부분을 강화시켜줬더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좌우측 경사와 요추 측만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도하게 견갑골과 견갑골이 가까워지고 있죠. 요 골반에서는 똑같은 모양들인데 그 위에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밑에도 X다리와 O다리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상명 정렬과 요가운동 처방입니다. 고관절 외전근 길이 신장 운동입니다. 짧은 다리 아래로 매트의 옆으로 누워서 어깨와 어깨, 골반과 골반, 무릎과 무릎을 수직선상에 정렬합니다.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위에 있는 발을 들어 밑에 있는 무릎 앞으로 내려 바닥을 지탱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자로 자세를 정렬한 다음 숨을 내쉬면서 밑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길게 뻗어줍니다. 이때 길게 뻗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의식은 고관절 내전근이 수축과 외전근이 신장에 집중합니다. 10회 3세트를 시행하는데 1회 1초 당김 5초 유지, 1초 원위치 10회 반복 30초 휴식 취합니다. 발목 관절은 상태에 따라 그 반대를 유지하고, 즉 발이 외반이면 내반을, 족저 굴곡이면 족배 굴곡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약해진 곳이고요. 여기 요 허리 부분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많이 들어 올려버리면 요 허리가 계속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허리에 짧아진 상태는 건들지 말고 다리를 들어서 딱 골반 높이로 길게 뻗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발의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끝이 전방으로 밀려 있으면 발끝을 당겨주고, 발바닥 바깥쪽으로 지탱이 된다면 바깥쪽을 당겨주는 그런 식으로 평상시 상태와 반대쪽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약해진 곳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는 강해진 고관절 외전근을 늘려주면서 약해진 고관절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반의 좌우측 경사와 요추측만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으로는 요 부분 고관절 외전근의 중둔근, 그 중둔근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소둔근이 있죠. 여기 대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대둔근의 바깥쪽 섬유, 이런 근육들이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근육이고, 다리 길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즉 여기 보면 치골근, 장내전근, 이제 대내전근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뒤로 단내전근이 숨어 있고요. 여기에 요 박근이 보이고 있지요. 요 근육들, 즉 고관절 내전근과 고관절 외전근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밀리는지 왼쪽으로 밀리는지 이걸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운동 처방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복사근, 즉 외복사근과 내복사근도 그 골반의 좌우측 경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외전근, 내전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의 길이 상태, 균형 상태를 살펴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